범블비는 어떻게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역대급 작품이 되었나? 영화 보고 알려줘. 범블비. 영화 범블비에 대한 저희의 평은 보세요입니다. 왜 극장에서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이클 베이의 연출 방식에 질렸다면 추천할 영화. 2007년부터 10년간 총 5편이 만들어진 마이클 베이 감독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제작비 총 9억 6천만 달러로 약 4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높은 수익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러나 후속편이 이어질수록 의리로 지켜보던 팬들조차 마음이 박살났다고 말할 정도로 조악한 완성도를 보여주었던 이 시리즈는 특히나 최근작인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의 경우 일관적이지 않은 스토리라인과 이로 인한 개연성 부재, 산만한 액션 연출과 유니크론 같은 원작 설정에 대한 불친절한 설명, 과도한 PPL 노출과 마이클 베이 영화 특유의 미군 사랑 등 시리즈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팬들에게 후속편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범블비는 망해버린 시리즈의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을 준비한 듯 보이는데요. 먼저 수많은 로봇 캐릭터들을 등장시킨 뒤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빼고는 이들을 병풍처럼 활용했던 전작에 비해 이번 범블비에선 오토봇과 디셉티콘 캐릭터의 등장을 최소화하면서 메인 캐릭터인 범블비와 여주인공 찰리의 중심을 뒀고 이를 통해 둘 사이의 유대감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5편의 작품들에선 줄곧 쉐보레 베이스의 외형을 선보였던 범블비를 이번 작품에선 오리지널 TV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했던 비틀 베이스의 외형으로 변화시키는 등 돌아선 원작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작품에 반영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마이클 베이 감독의 인장과 같던 때려 부수는 액션 장면의 최소화와 적절한 유머를 통해 트랜스포머 시리즈 같지 않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둘째, 1980년대 미국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영화. 영화 범블비의 시대적 배경은 1987년으로 이는 TV에서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가 처음 방영된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끝을 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설정 덕분에 영화 범블비에는 클래식 애니메이션을 오마주한 오토봇들의 디자인이 등장할 수 있었으며 냉전 시대 미소 양국의 정치적 긴장감을 영화적 긴장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 작품의 책임 프로듀서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80년대 명작들을 상당수 오마주한 범블비는 E.T.처럼 외계에서 온 생명체와 지구의 아이가 만난다는 설정을 보여주었고 그랜리소 기즈모처럼 찰리 집에서 범블비가 사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의 10대들이 좋아하던 팝스타들의 노래를 곳곳에 등장시켰는데요. 이처럼 80년대 유트로 요소들이 적극 반영된 범블비를 통해 관객들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접할 수 있었던 7, 80년대 문화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스티븐 스필버그가 선택한 그녀가 주인공인 영화. 트랜스포머는 남자 주인공 샘 윗위키라는 캐릭터를 통해 2000년대의 젊은 세대를 표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리즈의 여주인공들은 메간 폭스부터 로지 헌팅턴 휘틀리, 니콜라 펠츠, 로라 하드도까지 모두 사건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캐릭터라기보단 마치 폭발 장면처럼 볼거리로 전락했었던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까지 자신이 연출한 더 포스터의 캐서린 편집장이나 레디 플레이어 원의 아르테미스를 통해 좀 더 진취적인 여성상을 그려내고자 노력했던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러한 비판을 충분히 고려한 듯 영화 범블비의 여주인공 찰리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주체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트래비스 나이트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범블비는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트랜스포머 이야기이며 수년간 이어진 그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애니메이션 코렐라인 비밀의 문을 제작할 당시 대형 스튜디오 제작자들로부터 영화 주인공은 애니메이션의 요정, 공주가 아니면 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캐릭터 설정에 대해 스티븐 스필버그의 의견에 동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찰리는 자동차 등 기계 수리에는 일가견이 있고 가장 위험한 운동 중 하나인 다이빙 선수 출신으로 설정되는데요. 그런 그녀를 연기한 헤일리 스테인펠드는 14살 때 코엔 형제의 영화 더 브레이브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연기 천재로서 최근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그웬의 목소리를 맡아 화제가 되었고 범블비에서는 주제가를 직접 부르는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넷째, 영화 범블비는
오토봇의 고향 행성인 사이버트론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려한 액션으로 오프닝을 시작한 영화 범블비는 이후 지구에 온 범블비가 인간과 우정을 쌓아가며 다정한 성격의 로봇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영화는 시리즈의 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범블비가 목소리를 잃게 된 이유를 알려주는 한편 2007년 트랜스포머 1편과 연결되는 엔딩을 통해 한편의 완결성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작 쿠보와 전설의 악기를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 후보에 오른 바 있는 트래비스 나이트 감독은 특유의 세련되고 섬세한 연출을 선보였고 덕분에 범블비는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영화들에 비해 적은 금액인 1억 3,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졌음에도 로튼토마토 94%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으며 관객은 물론 평론가와 기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는데요. 혹시 액션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관객들에겐 차량과 로봇의 움직임에 따라 의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4DX 관람을 추천해드리는 영화 범블비는 2018년 12월 25일에 개봉했습니다.